크게 스포가 없기 때문에 리뷰 보고 난 다음에 영화 볼지 말지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리뷰를 가장 영화 리뷰답게 한다고 자부하는 핸드엑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박흥식 감독, 김탁구, 윤시훈 주연의 2022년 영화 탄생입니다. 탄생은 한국 가톨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제작된 정기 영화입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 외국인의 한국어 연기를 많이 보고 싶은 분, 다른 느낌의 한국 근대사 영화를 보고 싶은 분, 대항해 시대를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어디서도 하지 마라. 저도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첫 리뷰 작품이 PC, 어찌 보면 정치 영화고 두 번째가 종교 영화가 됐습니다. 에놀라 홈즈 2 리뷰는 시의성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조용히 지나갔는데 탄생은 개봉과 가까운 리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리뷰 안 하고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크게 소란 없이 한 조회수 100 정도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화 보고 오셨다면 같이 리뷰해 볼까요? 정기 영화는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떠한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았는지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탄생은 그러지가 않고 바로 성인부터 시작해서 신부가 되라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뭐 물론 진행이 빨라서 좋기는 했는데 신부가 되라고 납득하는 이유가 뭐 성령 때문이라고 하고 바로 수긍하니까 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그만큼 이 시대에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대변해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단번에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였다고 봅니다. 왜 제목이 탄생일까?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고,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최초의 조선인 신부의 탄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대사에서 탄생을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바다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가는 김대건 신부가 편등한 세상의 탄생이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화 제목의 탄생은 조선에서의 첫 탄생의 순간으로 종교인에게는 천주교의 시작, 비종교인에겐 한국 근대화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었고, 그래서 제목을 탄생으로 지은 듯 싶습니다. 다만, 포스터에도 적었듯이 조선 근대의 길을 열었다고 하기에는 그 영화에서 포지션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 종교인과 비종교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였겠죠.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근대적인 사상을 펼치고자 한 김대건 신부의 활약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종교인 분들한테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어, 뭔가 김대건 신부를 천부를 찾는 종교인이 아닌 근대화와 개방을 하지 못하는 조선에게 평등 사회를 선물하고자 한 개혁가로서 그리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런 모습도 잘 잡았다면은 상업 영화로선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영화 자체의 목적성은 이미 이제 뭔가 카톨릭 종교 영화로서의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뤘다면 오히려 또 종교인분들은 아쉬워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보다 보면 또 감독분 자체가 상업 영화에 특출난 건 아닌 건지 아니면은 이런 기조를 좋아하는 건지 전작들을 보면은 뭐 제가 본 영화들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좀 잔잔한 영화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영화 특유의 격앙과 오버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생사를 오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끝없이 죽음, 희생을 다루는데도 크게 슬프거나 긴장되지가 않아요. 그런 점도 있고 은근히 대사로 툭툭 던지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수거되진 않습니다. 그 대사들이. 거기에다가 알게 모르게 약간 그 주막의 여자 캐릭터와 뭔가 로맨스가 있는 것 같는데 사실
없었어도 됐는데 또 중간에 한번 대사를 쳐줘요. 어떤 여자분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건 또 아마 좀 더 상업성을 생각을 해서 뭔가 로맨스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했던 거 아닐까. 근데 그러기에는 그것도 대대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이 영화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지만 그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 추천할 만합니다.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역사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를 잘 재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본 영화를 통틀어서 일이 많은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어 연기를 열심히 하는 영화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영화고요. 왜 추천을 하냐? 이제껏 조선시대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외국인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 꽤 있었어요. 다만 그러기에는 로케도 조선 중심이었고 우리의 조선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세계의 조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을 바라보는 입장들, 여러 나라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입장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양한 국적과 언어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뭔가 이게 세계의 조선?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고 대항해 시대 게임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대항해 시대 게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봄으로써 대항해 시대를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경영 배우분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 물론 배우분의 책임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생긴 그런 이경영 배우분의 밈이 좀 큰 영향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리프레시를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인지도 높은 배우분들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리프레시를 해주는 게 꽤 의도한 점인지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영화, 사극은 특히나 다른 장르 영화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증과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뭐 물론 판타지 사극도 많기는 하지만 당연히 사극이라는 게 전부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인물 추가하는 거 좋아요. 창작이 가미될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생활상, 그 당시의 검술이라든지 그런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거는 철저히 고증하는 게 관객들에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느끼게 해줄 때 정말 역사 영화를 보는 부차적인 보상들이 뒤따른다 생각해요.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역사 영화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왜 도대체 카톨릭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가? 이 시대에 왜 카톨릭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건 정말 역사 영화로서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앞서 말한 대로 크게 오버하거나 격앙이 없기 때문에 체험적인 요소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디테일도 잘 살렸습니다. 다만 역사적 체험에 끝마쳤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한국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이 나왔습니다. 별점은 3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리뷰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도끼로 팍팍.